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생산직 출신 전문대기업의 면접관에게 최고의 호감도를 만들어내는 알고 쓰는 자기소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작성하기가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포기하고 싶은 자기소개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일부 지원자들은 회사에 지원을 하고 싶은데 자기소개서를 쓰기 어려워서 포기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성하기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하는 것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회사를 알고 나를 확실하게 아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과 같이 풀어나가는 알고 쓰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쉽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질문 항목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2020년도 하반기에 포스코 그룹에서 보면 이렇게 4가지 항목이 있었죠. 이렇게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뭐가 있습니까? SK 하이닉스도 보면 이렇게 4가지 항목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포스코 거나 SK 하이닉스나 아이고 너무 쓰기 어려워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을 이런 부분을 쉽게 실행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방법들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포스코 거는 그렇다. 자, 포스코 거 한번 볼까요? 포스코 거. 본인의 회사 선택 기준은 무엇이며 포스코가 그 기준에 적합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첫 번째 그 부분을 봤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포괄적으로 크게 보면 지원 동기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게 지원 동기인가 보다. 예, 지원 동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작성을 할 때 알고 쓰는 자기소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작성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의 회사 선택 기준부터 써야 됩니다. 포스코하고 관련이 없는 본인의 회사 선택 기준은 먼저 제시를 해야 되죠. 나의 회사 선택 기준은 이러이러한 선택 기준에 의해서 나는 회사를 선택을 합니다. 기계공학도는 기계공학도에 맞도록 어떤 나의 역량에 적합하도록 나의 적성에 적합하도록 맞는 회사 선택 기준, 회사의 인재상과 가치관이 맞는 선택 기준. 어떠한 선택 기준, 회사의 발전을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나의 회사의 큰 선택 기준은 이것입니다. 성장성입니다. 기술성입니다. 동료입니다. 봉사성입니다. 품질력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수없이 많아요. 연봉이 좋아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연봉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죠. 누가 봐도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질문도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복지가 좋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가. 그렇죠? 그러한 회사 선택 기준이 있는데 이러한 회사 선택 기준이 포스코는 두 번째가 포스코는 어떠한 기준에 나는 적합하다. 기준에 적합한 이유를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돈 잘 벌고 어떻게 성장성이다 했을 때 돈 잘 벌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이 나의
어떤 역량이 경험에 비추어서 어떻게 맞습니다 라고 쓰는 거죠. 이건 나의 얘기입니다. 이 포스코가 그 기준에 적합한 이유, 나는 어떠한 기준에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회사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내가 해서 여러분의 3천만 원, 5천만 원 월급을 받으면 5천만 원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재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유를 서술해 준다. 그걸 순서대로 해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나의 지원 동기부터 시작합니다. 알고 써라. 요건 더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나중에 이제 항목 얘기할 때 이게 이렇게 순서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 얘기할 수가 좀 없으니까 알고 쓰는 자기소개를 쓰기 때문에. 두 번째, ESK 하이니스 뭡니까?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했죠. 내가 뭐를 할까 하고 고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본인이 두 번째 얘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오 써 있어요. 다 아주 잘 돼 있습니다. 하도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 쓰다 보니까 회사에서 대체 방향성을 못 잡으니까 차라리 방향을 제시해 준 겁니다. 이렇게 써십시오. 어떻게 해요? 본인이 설정한 목표, 수립 과정, 달성 가능성, 장애물, 구체적 노력, 결과, 근거 잘 들어 기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혹시 아는 분들은 들었을 겁니다. 스타 기법에 쓰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를 알고 써야 됩니까? 알고 쓰는 자기소개서니까 뭐를 알고 써야 됩니까? 상대방을 알아야 되잖아요. 나를 알아야 될까? 내가 어디다 지원합니까? 이 목표가 회사의 어떻게 됩니까? 인재상과 가치관, 핵심 가치, 입사 후 수혜 업무에 관련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목표를 어떻게 성취했는가를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기술하더라. 지금 잘 돼 있잖아요. 경험까지도 어떻게 하라고 다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이 목표는 반드시 모든 항목은 입사 후 수행 업무와 관련된 사항과 인재상과 핵심 가치에 매칭이 된다.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하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론적인 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걸 원래 알아야 꼭 회사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자기소개도 알아야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적 중에는 자기소개서 들어가죠. 확실하게 이 기회에 이번에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 자기소개서는 프로전형이 아니고 면접용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중소기업에서는 서류를 같이 보게 되죠. 지원자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온라인 지원하는 지원서는 시스템으로 리크루트 회사에 맡기게 됩니다. 어떤 거? 채용비리라는 그런 문제를 없애요. 특히 대기업에서는 그런 것을 회피하는 방법이 하나고 효율적인 채용 시스템을 위해서 리크루트 회사에 맡기게 됩니다.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에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이력서 설명할 때도 얘기했을 겁니다. 이력서 부분은 다 시스템으로 여러분들 입사하고 나면 마감되고 나면 사실은 5분 이내에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요즘 시스템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재검증하고 문제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상호 그 다음에 결제 단계도 가고 이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뿐이죠.
면전용이다. 자기소개서는. 이력서는 프로전형용이고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는 면전이다. 다만 프로전형의 자기소개서도 프로전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첫째, 오타, 띄어쓰기 잘못, 단어를 또 잘못 쓴 거 있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카피해서 쓴 글, 이건 시스템으로 충분하게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죠. 그것까지는 시스템에서, 채용 시스템에서 체크를 한다. 주는 면역이다. 요즘에 면접 자기소개서는 특히 언제 봅니까? 면접관이 착석을 해서 15분, 착석하기 15분 전에 책상에다 올려놓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그렇죠. 채용 비리에 대한 사항, 가장 그런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도 나오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채용에 대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원 직무인, 내가 이런 얘기를 수없이 강조, 저는 아주 수없이 강조합니다. 지원 직무가 뭡니까? 그게 안 물어봅니다. 입사 후 수행 업무라 그래요. 입사 후 하여서 여러분들 입사하게 되면 현업에서 근무하게 되죠. 입사하여 현업에서 수행하게 되는 업무와 관련돼 그런 사람을 그런 거 입사하여 현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잠재 역량,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고 잘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신의 강점과 경험을 본인만의 역량으로 제대로 끄집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의 입장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작성하여 다른 지원자보다 최고의 호감도가 높이도록 정리한 문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몇 가지 이 사항은 크로스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좀 상세하게 설명이 될 경우도 있다. 그래서 면접관은 지원자 중에서 호감도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합격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무 면접을 들어가서 5명이 면접을 보면 그 5명 중에서 가장 호감도가 높은 순서대로 합격자를 정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지원자보다 가장 호감도가 높은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사 담당자에게 호감을 높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크로스가 많이 됩니다. 같은 항목이 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세부적으로 나가면 좀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 참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항목. 아까 포스코 4개 질문 항목이 있고 ESK 하이닉스도 4가지 항목이 있죠. 또 5개 항목 질문하는 게 있고 모든 질문 항목 반드시 지원회사의 인재상, 경영이념, 핵심가치와 더불어 입사 후 수행 업무에 관련된 키워드가 한 가지 이상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나 이런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그래도 관련되도록 써야 됩니다.
요즘 현장에 사회 이슈에 대해 써보십시오 해도 수요업무에 관련된 인정에 관련된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인사 담당자는 다른 부분은 우리 회사에 입사하는 인재가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과 핵심 가치나 입사 후 수요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관심이 없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상담을 아주 좋아한다. 업무와 관련된 거 없이 자격증을 보여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야 된다. 면접관은 다른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깊게 인식하고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회사를 지원할 때는 반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여러분들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현업자 인터뷰도 하고 또 교수님들한테 문의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첨삭도 받고 많이 하죠. 특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경영이념이나 인재상 핵심 가치를 키워드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원 직무에 관련된 입사하게 되면 어떤 업무를 수행합니다 하고 써 있는 거 있죠. 써 있죠. 그것도 키워드 위주로 또 작성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소개 작성하는 오른쪽에 아예 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관련되도록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하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원회사의 핵심 가치. 아까 1번하고 또 큰 차이는 안 나죠? 근데 이런 핵심 가치가 어떻게 되냐? 또 근거 있게 하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근거? 자신의 경험에 근거가 됩니다.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도록 일치화시켜야 된다. 다른 것은 면접관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관심이 없다. 관심 있는 방법을, 관심 있는 것을 제시해주고 알려줘야, 이해하기 쉽게 알려줘야 면접관은 여러분에게 지원자의 호감도가 높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경험이 없습니다.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작고 평범한 경험이라도 지원 중 입사 후 수요 업무에 관련된 적성에 기반한 자신만의 차별화된 경험, 느낌 이런 것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표시해줘야 됩니다. 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적성을 쓰십시오 했더니만 평범한 다른 사람이 쓰는 적성 소용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땡땡이 산업기사 우대했어요. 대기업에 거기를 지원한 사람들은 땡땡이 산업기사는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90%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별화가 되겠습니까? 차별화 안 됩니다. 누구나 있는 것은 차별화가 아니다. 그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작고 평범한 경험을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발전직, 전기 분야 쪽으로 지원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경험에. 사례입니다, 사례. 그래서 발전직으로 지원했는데, 전기죠, 그죠? 그런데 이 친구가 경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학생을 해라. 그러니까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친구를 내가 알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이미 거기에 써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고, 사전에. 내 연구실을 몇 번 찾아오던 친구였으니까. 이 친구는 방학 중에 그 자동차 수리하는 적 있죠? 수리하는 거. 큰 정비 공장 말고 수리하는데, 동네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수리하는 거. 경정비 업체죠? 경정비 업체.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한 달 넘게, 한 2달은 안 되고 한 달 넘게 했어요. 저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발전직이라고. 발전에 관련된 거 한 거 없습니다. 전기에 관련된 거 없습니다. 업무에 관련된 걸 해놨더니만 업무에 관련된 게 없습니다. 그래요. 자네 혹시 파워 윈도우 한번 교체해봤어? 그랬더니 예, 그건 많이 했죠? 이러는 거예요. 그럼 파워 윈도우가 뭐야? 그 운전석이든 조수석이든 뭐 유리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요즘은 스위치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손을 돌려서 했는데 지금은 이 전기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많이 교체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자네 그거 할 때 그 파워 스위치 그 보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르고 내리는 거. 그거 했어, 안 했어? 그거 같이 했죠? 이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빨간 색은 빨간색끼리, 그렇죠?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검정색은 검정색끼리. 그래 맞도록 결합시키는 거 아닙니까? 주가? 그거 했지, 그러니까. 예? 당연히 하죠. 그거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한다면 어떻게 했어? 테스트도 합니다. 테스트 할 때 이제 선배들이 와서, 선배들이 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최종 조립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아. 그게 자네가 전기적인 일을 한 거야. 이거 눈 크게 뜨고. 별거 아닌데요? 별거 아니긴 뭐 별거 아니야. 자네가. 발전지에서 필요한 게 그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게? 350만 킬로와트 케이블 교선 작업할 때 무슨 작업하는 건가? 빨간 거끼리, 노란 거끼리. 그거 하는 거 아니겠어? 그 결합이 얼마큼 잘했냐? 오음도 테스트하고, 검전도 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렇지. 그 지금 자네들이, 지금은 12V인지 24V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결합했지만, 350만 킬로 틀린 게 뭐야? 같은 거네. 우리는 그것을 배운 거야. 그게 경험이야. 그랬습니다. 그것도 경험이 된다. 그리고 또 말입니다. 예전에 보면 PLC 판넬이 있죠. PLC 판넬한 것도 경험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PLC 판넬이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판넬 결선 작업하는 게. 그 결선 작업 아르바이트 현인들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경험이 아니라고 쓰면은 경험적으로 근거 있게 확실하게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350만 킬로와트 발전직 하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테스트 할 건데 입사해서 관련되죠? 안 된다. 이렇게 그런 것을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역량을 끄집어내도록 한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걸 못 쓰니까 여러분이 역량 갖고 있는 것을 50 내지 60%도 제대로 끄집어내지 못해요. 나머지
부분을 끄집어내기 위해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모든 경험은 구체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근거가 확실하게 뒷받침되도록 진술되게 솔직하게 작성하라.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자동차 파워 스위치나 PLC 판넬 결선 작업을 할 때, 현장에 가서 그 결선 작업 할 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또 잘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신입사원이나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한테 메인 PLC 결선하는 3500V 결선하는데 맡겨서 그걸 시킵니까? 주관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하는 게 아니다. 주관은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걸 본인이 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설된 게 아니죠. 본인이 하지 않았으면서 왜 본인이 한 거로 합니까? 근거를 확실하게 하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진술되지 않고 거짓은 아니지만 장황하게 이것을 갖다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는 거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선배가 저 위에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어떻게 했지? 그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장황하게 쓸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맞닥뜨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어디에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입사 후 수행하는 업무에 관련된 인정에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장황하지 않게 면접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결론적으로 솔직하게 작성부터 해야 된다.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소한 문제, 사소한 거라고 사소한 소재라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시각을 통해서 자신만의 역량으로 만든 것. 차별화라고 얘기하죠. 차별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가야 여러분들이 호감도, 최고의 호감도로 만들어갈 수 있는 첫 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까도 제가 중간에 설명했죠. 누가 봅니까? 면접관, 그렇죠? 인사 담당자가 알아듣게 해요. 알아듣게. 면접관은 바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면접관이 탁 알아듣게 해요. 면접관은 여러분보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하나를 얘기하면 2개, 3개, 5개, 10개를 알아듣습니다. 특히 임원 면접에서는 더 그렇죠.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 면접에서는 한두 개 물어봤다고 그만두고 그냥 나왔다고 해서 저 면접 임원 면접할 때 임원 면접 아니 2가지밖에 안 물어봐서 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물어보자. 무슨 소리야. 이미 1개, 2개를 마실 때 자네를 다 파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알아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 나중에 그 친구 합격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핵심적인 얘기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알아볼 필요가 없다 판단하고 임원 면접에서는 한 거다. 실무 면접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인사 담당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왔죠? 매우 바빠요. 특히 여러분 내가 자기소개서 언제 본다고 했습니까? 면접 보는 그 당일 15분 전에 보통 갖다 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면접용으로 갖다 놓은 자기소개서를 정말 상세하게 300자가 됐던 500자가 됐던 항목당 1000자가 됐던 그것을 다 상세하게 보려면 보통 20-30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은 몇 분입니까? 5명이 본다 그러면 30분이니까 한 사람 앞에 6분입니다. 많아야 7, 8분 그렇죠? 7, 8분 동안에 자기소개서를 다 보면서 면접으로 여러분 질문을 해야 돼요. 그 면접관이 신입니까? 상세하게 자기소개서를 다 읽고 신적인 존재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이해하기 쉬운 내용 위주로 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강점과 역량, 경험 이런 것이 믿음이 가도록 간결하게 된다. 이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뭉치고 뭉쳐야 호감도가 상승되는 첩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5번째, 질문에 적합하도록 작성하라. 이건 아까 제가 여러분께 얘기를 했죠. 포스코 얘기를 참고를 해가지고. 분명히 질문은 선택 기준은 무엇이며 1번, 2번은 기준에 적합한 이유를 서. 근데 지원 동기로 작성한 경우 있다. 아까 제가 서두 얘기를 했죠. 그죠? 반드시 질문 의도를 맞도록 하는데 지원 동기가 어떤 지원 동기가 됩니까? 아까 얘기처럼 핵심 인재상과 핵심 가치와 입사 후 수험에 관련된 핵심 키워드와 관련된 지원 동기가 돼야 된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건 사실적인 사례였어요. 성장 과정.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성장 과정이 있죠. 성장 과정, 지원 동기, 본인의 강약점, 강단점, 입사 포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성장 과정을 물어보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에 연관되도록 해놨습니까? 회사의 인재상과 핵심 가치, 입사 후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되도록 모든 키워드로 나가야 된다 했죠. 그때만 이 친구가 성장 과정을 물어봤더니 경북 의성에 근무하는 고향은 경북 의성으로서 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3대가 의성에서 살면서 만월동산을 잘 져가지고 육종만회를 아주 우리가 우수하게 잘해서 아버지께서 너무 부지런하셔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그 농사를 하시고 우리한테는 너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돈을 아껴야 된다. 어머님은 그 아버지가 잘하시도록 잘하고 그렇게 성장한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무엇을 하고 성장과정 500자를 물어보는데 700자를 물어보는데 7, 80%가 그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누구를 물어봅니까? 여러분의 성장 과정을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의 가치관을 물어보죠. 그 가치관이 회사의 가치관과 일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적성이 입사 후 수행하는 업무에 관련된 적성이 성장 과정과 매칭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다 한 겁니다. 절대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얘기하고자 내 사실적인 얘기를 하고자 한 줄이나 반 줄은 들어갈 수 있어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입사 포부 이것도 사례입니다. 사례. 입사 포부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10년, 결혼하여서 10년 후에 나는 두 자녀만 두겠습니다. 국가에 맞도록, 정치에 맞도록 두 자녀에게 세 자녀를 둔 행복한 가정이 나의 입사후 포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원자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면접관에게 회사 가치관과 회사에 관련되도록 입사해서 여러분 현업에서 수행한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알고 싶어 하잖아요. 다른 것은 여러분이 10년 후에 결혼해가지고 두 자녀를 두던 10자녀를 두던 물론 행복한 가정은 생산성에 필요하겠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핵심적인 이익을 주는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이 입사해서 이익을 줘야 되는 나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익을 주겠습니다. 내가 입사 보고를 잘 쓰라는 얘기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대 얘기를 써라 그런 얘기예요. 군대. 여러분 2등병일 때 어떻습니까? 1병 때 어떻습니까? 상병 때 어떻습니까? 병장 때 어떻습니까? 그리고 2등병 때는 분위기 화석하고 설비를 잘 익히고 1병, 3병 때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해서 효율을 잘 내니까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 병장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동안 군대 생활에서 배운 노하우를 그들한테 전수하고 이게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병장 때도 분위기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입사 포부에 들어간다. 여러 가지 입사 포부는 있지만 그런 형태로도 만들어갈 수 있다. 군대 얘기를 매칭하면 답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상대방 입장. 아까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라. 같은 맥락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상대방의 입장, 면접관 입장에서 얘기를 했더니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게 장황되게 하고 또 여러분들 면접관의 입장에서 반드시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써야 된다.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그걸 근거 있게 경험 있게 수치화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네 회사에 이러이러한 경험과 역량이 있어서 매우 적합합니다. 적합해가지고 입사 후에 내가 다는 월급보다 훨씬 많은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상으로 입사 후 수행 업무를 경험에 근거해서 솔직하게 작성함으로써 면접관을 하여금 다른 지원자보다 최고의 호감도를 만들어내는 가질 수 있는 자기소개를 작성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기업 생산직 출신 전문대 교수의 전문대학교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